오늘 방송의 첫 화두부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유럽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은 오랫동안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양분해온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현대와 기아가 그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단순한 판매 순위의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권력 교체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유럽 소비자들에게 각인됐고, 폭스바겐은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럽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 아이오닉이나 EV6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단순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판매량 통계가 말해주듯 현대기아는 전기차 부문에서 유럽 2에서 3위권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유럽이 변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미국산 테슬라는 가격 대비 성능이 뒤처지고 독일산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오류와 생산 지연으로 시장 신뢰를 잃었죠. 반면 한국 기업은 가격, 품질, 주행거리, 충전 속도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유럽 소비자가 이성적 선택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체제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에 밀려 들어오긴 했지만 유럽 내 반중 정서와 EU의 관세 장벽 때문에 확실히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시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친환경 전환을 강조해도 도요타와 닛산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만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 거죠.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보호무역 색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기술 탈취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소비자와 정치권 모두가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공백을 한국이 채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K산업 글로벌화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죠.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현대와 기아의 기술력이 유럽에서 통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럽 소비자의 인식 변화예요. 예전에는 한국 차를 저렴한 대체제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합리적인 최고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의 성능을 넘어선 브랜드 신뢰도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 현대 기아의 위상은 더 이상 테슬라의 후발주자도 폭스바겐의 도전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주도권을 쥔 게임 체인저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생산 기지까지 유럽 현지에 두면서 EU의 보호무역 장벽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죠. 이건 단순히 자동차 한두 대 파는 문제가 아니라 유럽 산업 생태계 자체에 깊숙이 들어가서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첫 번째 결론은 분명합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은 더 이상 미국의 테슬라, 독일의 폭스바겐이 장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대신 한국의 현대 기아가 합리성과 혁신을 동시에 무기로 삼합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송에서는 이 변화가 왜 가능했는지, 어떤 기술과 전략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기아가 유럽 시장을 흔든 또 하나의 비밀 무기, 바로 가격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한국차가 싸니까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싸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중국 전기차도 싸지만 유럽에서는 거부감을 사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전략은 저가가 아니라 합리적 가격에 방점을 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건 일종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싸구려 이미지가 붙으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와 기아는 테슬라보다 15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주행거리와 품질에서는 오히려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가격 대비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은 지적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오닉 5를 보면 같은 세그먼트의 테슬라 모델 Y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충전 속도는 더 빠르고 실내 공간은 더 넓습니다.
소비자가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왜 비싼 차를 사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럽 중산층 가정은 절대 감정적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순간 현대기아가 1순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K-배터리 생태계 지원 정책 덕분에 현대기아는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었죠.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 공장을 세우면서 물류 비용이 줄고 가격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은 기업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BYD나 샤오펑 같은 업체들, 물론 가격은 더 쌉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보조금 문제, 안전성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값은 싸지만 품질은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요. 일본은 또 다릅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EV 전환을 외쳐도 토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매달리고 있죠.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에서조차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왜 유럽 소비자들은 굳이 테슬라 대신 현대기아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경험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애프터 서비스가 느리고 부품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현대기아는 유럽 전역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놨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인 데다 관리와 유지 보수까지 안정적이니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정확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테슬라를 산 소비자들이 수리 맡기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불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에 이미 생산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죠. 즉, 가격이 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격 안에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를 느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전기차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테슬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가격 측면에서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높고 현지 친화적이라는 건 유럽 소비자가 가장 원하던 조합이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를 들자면 프랑스 파리에 택시 협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테슬라 모델 3를 많이 썼는데 최근엔 EV 6나 아이오닉 5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차량 유지 비용 때문입니다. 보험료, 정비 비용, 충전 효율성까지 고려하면 현대기아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택시 회사처럼 비용에 민감한 집단에서 선택한다는 건 곧 시장 전반에서의 신뢰 확산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현대기아의 가격 전략은 단순히 싸다가 아니라 합리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유럽 소비자는 한국 차를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선택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가격을 무기로 하면서도 품질과 신뢰를 놓치지 않은 전략, 이것이야말로 테슬라와 폭스바겐을 무너뜨린 진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결국 현대기아의 가격 전략은 유럽 시장에서 단순한 판매 촉진 수단이 아니라 브랜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전략이 어떻게 배터리 기술, 디자인 혁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연결되는지 드러날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대와 기아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명한 가격의 혁신가로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오늘은 현대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와 폭스바겐을 제치고 선두권에 올라선 진짜 비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배터리 기술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사실상 배터리 기술이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예요. 그런데 현대기아가 탑재하는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만든 것이죠. 이 기업들은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에서 2위를 다투는 주도 세력입니다. 즉,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한 국가 안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게 한국의 최대 강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때 배터리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LFP 배터리나 4680 배터리 문제로 삐걱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NCM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연구까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죠. 단순히 지금의 성능이 아니라 미래 기술까지 이미 선점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일본 도요타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기시 시게루 총리가 내세우는 2030년 상용화 계획은 사실상 미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 SDI가 이미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고 현대차그룹도 차세대 아이오닉 모델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속도와 현실성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밀어붙이는 CATL이나 BYD가 세계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배터리 화재, 저온 성능 저하 같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유럽 소비자 입장에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산 배터리는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유럽 소비자들이 주행거리에 그렇게 민감할까요? 사실 유럽은 도시간 이동거리가 꽤 길고 고속도로 주행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선호하죠. 그런데 현대 기아 전기차는 이미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테슬라가 한때 장거리 주행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차가 차지한 셈이죠. 맞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충전 속도예요. 독일 아우토반에서 EV6을 몰고 다니는 소비자들이 20분 만에 80% 충전된다라고 극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사양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에서 체감되는 차별화죠.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강점이었지만 이제 유럽 전역에 설치되는 초고속 충전기와 호환되는 현대 기아 차량은 그 장점을 완전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배터리를 수입해서 장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현지에도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독일에 이미 대규모 배터리 생산 거점이 운영 중이죠. 이건 단순히 생산 비용 절감이 아니라 유럽 정부와 산업계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전략적 안목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R&D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시킨 덕분에 한국은 단순히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배터리 생태계 전체를 좌우하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며 자국 산업만 보호하려 하고 일본은 늦장 대응, 중국은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만이 가장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지가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현대 기아의 성공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이라는 확실한 게임 체인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 충전 속도, 안정성, 미래의 전고체 배터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테슬라의 기술이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래를 주도한다 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전기차 시대의 승부처는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장악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현대와 기아가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는 건 단순히 자동차 회사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전체 산업이 이룬 국가적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의 이야기는 더 흥미로울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유럽 현지 생산 전략과 연결되어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른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들어 수출한 것이 아니라 아예 유럽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슬로바키아 질리나, 체코 노소비체, 그리고 최근에는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배터리 및 부품 공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기지 다변화가 아니라 유럽 산업 생태계 속으로 한국이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공장을 가동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문제는 노조 갈등, 공사 지연, 규제 충돌로 끊임없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전통적인 독일 내 생산을 고집하다 보니 비용 구조가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죠. 반면 현대기아는 일찍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덕분에 인건비는 낮추고 유럽연합 관세 장벽까지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정치적 안전장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자국 내 고용 창출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현대기아가 현지 공장을 운영하면 수천 명의 유럽인이 일자리를 얻게 되죠. 이는 단순한 산업 이익을 넘어서 정치적 지지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정부는 현대차 공장 유치를 자국 경제 성과로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체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기업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유럽 경제의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중국 기업들은 유럽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CATL이나 BYD가 독일과 헝가리에 일부 투자를 하긴 했지만 유럽 정치권은 중국 기업이 들어올 경우 기술 탈취나 안보 문제를 우려합니다.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는 국가주도 산업 모델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죠. 일본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요타나 닛산은 유럽 현지 공장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 중심이라 전기차 생산 비중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니 유럽의 EV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공급망 통합입니다. 자동차 생산 공장 옆에 배터리 공장을 함께 세워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원스톱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죠. 헝가리에 들어선 SK온의 배터리 공장, 삼성 SDI의 독일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은 모두 현대기아 차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테슬라조차 흉내내기 어려운 한국식 생태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현지에 공장을 짓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육, 기술 이전, 인프라 개선까지 함께 패키지로 제공했죠. 그러니 유럽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 단순한 외국 자본이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이 함께 온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미국 테슬라 공장은 일자리는 생겼지만 노조 탄압과 환경 문제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유럽 각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투자 고용 기술 협력 3박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현대기아의 현지 안착을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와의 배터리 협력은 국가 정상 외교로 성사된 것이고 독일 내 부품 연구소 설립도 정부의 외교적 후방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생산 네트워크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공장 문제를 넘어섭니다. 유럽은 지금 누가 진정한 파트너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배제되고 일본은 뒤처지고 미국은 보호무역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유럽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이유입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이 규제는 사실상 자동차 회사들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칼날이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현대기아가 이 규제에 가장 잘 적응한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이후 여전히 실내 회복에 실패했고 배출가스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라서 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부품을 가져와 유럽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EU의 탄소 국경세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유럽 현지 생산과 함께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차가 전기차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이제 well to wheel 개념을 적용합니다. 즉, 차량이 달릴 때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산 운송 폐기 과정까지 모두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한국 기업은 이미 체계적인 대비를 마쳤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 친환경 원자재 조달, 그리고 현지화된 생산 체계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BYD나 NIO 같은 회사들이 아무리 값싼 전기차를 내놔도 중국에서 배터리를 실어오는 순간 탄소 발자국이 커지기 때문에 유럽 규제에 걸려버립니다. 시진핑 체제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정치적 신뢰 부족과 환경 규제의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일본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가 내세운 친환경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EV 판매 비중이 낮습니다. 결국 유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 시장 점유율 확대는 요원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단순히 법적 기준을 맞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탄소 중립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오닉 브랜드의 광고를 보면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강조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는 특히 환경의식이 높은 북유럽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재활용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배터리 재활용 전용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을 추출해 다시 배터리 생산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유럽 정치권 입장에서 이런 기업은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 산업을 지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일지 몰라도 유럽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규제 환경은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미국, 중국, 일본 기업에게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럽 배출가스 규제는 현대 기아에겐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입니다. 현지화된 생산, 친환경 공급망,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탄소 중립 브랜드 전략까지 모든 부분에서 한국은 유럽의 까다로운 잣대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방향성과 한국이 나아가는 전략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단순히 성능만이 아닙니다. 유럽 소비자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차량 디자인과 내부 공간, 디지털 편의 기능을 꼼꼼히 따집니다. 테슬라는 기술 이미지로 한동안 통했지만 사실상 디자인은 차갑고 단조롭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과감한 디자인 언어와 스마트한 내부 구성을 통해 유럽인의 눈과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맞습니다. EV6의 미래지향적 곡선, 아이오닉 6의 유려한 공기역학적 디자인은 단순히 자동차라기보다 예술 작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이 차는 독일차보다 세련됐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실내를 보더라도 테슬라의 단순한 대형 모니터 한 개 구성과 달리
현대기아는 직관적인 디지털 클러스터와 조작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혁신과 감성의 균형을 맞춘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춘 세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아이오닉 5에는 추운 겨울을 고려한 히트펌프 시스템과 열선 시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테슬라 차량은 이런 부분에서 옵션 선택을 강요하거나 성능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이런 세세한 배려에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잡지에서 진행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기아는 내부 인테리어와 사용자 경험 항목에서 폭스바겐, BMW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빠른 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인 조작,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능, OTA 업데이트까지 원합니다. 한국 기업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진 디지털 UX 기술력이 자동차에 그대로 녹아든 덕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왜 일본 차는 유럽에서 이런 경쟁을 못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도요타나 혼다는 여전히 실용성만 강조하고 디자인과 디지털 경험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EV 전환을 독려해도 유럽 소비자 눈에는 촌스럽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차는 단순히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 개성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차와 비교해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BYD나 샤오펑이 화려한 대형 스크린을 넣고 AI 기능을 강조하지만 안정성과 디자인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겉보기에만 번쩍인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차는 다릅니다. 기술과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사용자가 장기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에게 중요한 건 화려함보다 신뢰성 있는 세련됨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전통적인 픽업 트럭 시장을 지키려 한다면 유럽은 정반대로 스마트하고 세련된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는 브랜드가 현대 기아입니다. 단순히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디자인과 스마트함이 결정적인 승부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현대기아는 유럽인의 신미함과 생활 습관까지 파고드는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각과 경험을 더해야 유럽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차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유럽인들의 일상 속에서 독일차, 미국차, 일본차를 대체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때 테슬라는 유럽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만으로도 젊은 세대의 우상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지금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테슬라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품질 문제입니다. 차량 조립 불량, 도색 불균형, 심지어는 주행 중 전자장치 오류까지 잦은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복불복 차량을 산 기분이라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테슬라의 공식 서비스 센터는 유럽 전역에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수리를 맡기면 몇 주, 심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현대기아는 이미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완성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 유럽 소비자들에게 테슬라는 팔고 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 한국은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론 머스크의 돌출 행보 역시 유럽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 노동조합과의 갈등, 환경 규제 충돌 등으로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죠. 유럽 사회는 기업인이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실행력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의 긴밀한 지원 체계도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OTA 업데이트를 무기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버그가 생겨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현대 기아의 소프트웨어는 삼성, LG의 ICT 경험이 녹아들어 있어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화려한 기능보다 오류 없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차가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가치도 점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 생산 비용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영향으로 유럽 판매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같은 값이면 주행거리, 충전 속도, 디자인, 서비스가 더 나은 한국 차를 선택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혁신 프리미엄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프랑스 파리의 택시협회, 독일의 리스 업체, 노르웨이의 개인 소비자 사례까지 조사해보면 테슬라에서 현대기아로 전환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믿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신뢰가 깨진 브랜드를 외면합니다. 브랜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눈에 테슬라는 이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기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의 추락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시장 환경에서 더욱 확대된 현상입니다. 품질 문제, 서비스 지연, 경영자의 돌출 행보, 그리고 규제 충돌까지 모든 요인이 겹쳐 이미지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현대기아가 파고들며 신뢰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이자 유럽 내에서 가장 큰 판매망과 생산 역량을 가진 기업이었죠. 그러나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폭스바겐은 오히려 거대한 몸집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공룡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와 내부 갈등이 심각한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ID 시리즈를 보면 출시 초기부터 버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멈추거나 충전 시스템이 불안정한 문제가 반복됐죠. 유럽 소비자들은 전통의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다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삼성 LG의 ICT 경험을 흡수하며 전자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훨씬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과거의 강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내부 경영 문제도 심각합니다. 폭스바겐은 이사회와 노조 간 갈등, 경영진 교체, 연구개발 부문 삭감 등으로 일관성 있는 전략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현대기아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그룹 내부의 집중적 투자 덕분에 일사불란하게 EV 전환을 실행했습니다. 유럽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한국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독일은 자기 발목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비용 구조에서 큰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독일 내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생산 단가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반면 현대기아는 동유럽에 이미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 배터리 공급망까지 현지화하여 비용을 낮췄습니다. 유럽 소비자는 가격 대비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고비용 구조는 결국 시장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디젤 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은 친환경 기업이라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여전히 폭스바겐은 속였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죠. 반면 현대기아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EU의 까다로운 탄소 규제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환경 규제가 한국차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판도까지 고려하면 폭스바겐의 위기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밀어붙이는 로컬 EV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확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내에서도 현대 기아 같은 새로운 강자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폭스바겐은 여전히 거대한 규모와 역사적 위상을 갖고 있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짐이 들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 소프트웨어 무능, 비용 부담, 이미지 실추까지 겹치면서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돋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스마트 모빌리티 경험이라는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예전처럼 차량을 구매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커넥티비티 서비스, 데이터 기반 사용자 맞춤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죠.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활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하는 영역입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이 방식을 도입했지만 안정성 문제와 잦은 오류 때문에 오히려 불만이 커지고 있죠. 반면 현대기아는 삼성, LG와 협업해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확보했고 차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처럼 차가 진화하는 경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오닉이나 EV6을 보면 차량 내에서 음악 영상 스트리밍, 내비게이션, 원격 진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집안의 IoT 기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나서며 차량에서 보일러를 끄고 귀가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 식이죠. 유럽의 젊은 세대는 이런 스마트 라이프 연동에 특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행 성능이 아닌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대기아가 이 서비스를 유럽 현지화에 맞게 조정한다는 겁니다. 북유럽에서는 전력망과 차량을 연결해 잉여 전기를 가정에 공급하는 V2G, Vehicle to Grid 기술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에너지 저장 기능을 제공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에너지 환경 정책까지 포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는 여전히 차 중심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경험을 부가적 기능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중국 기업들도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AI 기능을 넣지만 안정성과 보안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시스템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하의 미국 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차량 자체의 성능과 가격 경쟁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은 점점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앞서가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배터리나 합리적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유럽 소비자에게 스마트하고 진화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경쟁사와 본질적인 차별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현대기아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제공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 경험과 에너지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럽 소비자에게는 다른 어떤 브랜드도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유럽 성공을 단순히 기업의 성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후방 지원, 즉 K-인더스트리라는 국가 차원의 동반 전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단순히 전기차 기업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 소재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현대기아는 단순한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뒷받침하는 거대한 전력망 위의 선기업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지 정치권, 규제기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산업 패키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기업들이 헝가리, 폴란드, 독일에 공장을 세우고 반도체 기업들이 차량용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EU와 탄소 중립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국가주도 모델을 내세우지만 그 방식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밀어붙이는 전기차 수출은 유럽 정치권에게 중국산은 위험하다라는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EV 전환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가 전기차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리드 중심 정책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내연기관 산업을 지키려는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오히려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투자와 일자리를 함께 가져오고 규제까지 충족시키는 국가적 파트너, 유럽 정치인들에게는 표를 얻을 수 있는 경제 성과로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정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자국 산업 전환의 핵심 성공 사례로 홍보하고 있고, 헝가리 정부는 SK온 투자를 통해 자국을 전기차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져오는 부가 효과를 유럽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EU와의 탄소 중립 협력, 기술 표준 협정, 공급망 동맹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는 현대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단순히 외부 기업이 아니라 유럽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과 차별화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 이익만 강조하지만 한국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기아의 유럽 점유율 확대는 개별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IT 외교까지 아우르는 국가적 전략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K-인더스트리 글로벌 확장이 유럽 무대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는 향후 10년간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만들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현대기아는 가격은 싸지만 독일차보다는 못하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럽 소비자들은 한국차를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프리미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판매량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브랜드의 위상 자체가 바뀐 것이죠. 맞습니다. 유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 흔히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 3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EV, 융나, 제네시스 같은 한국 브랜드 차량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왜 비싸고 고집스러운 독일 차를 사야 하냐, 한국 차가 더 합리적이고 세련됐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한국 차가 실속형 이미지를 넘어서 합리적 럭셔리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소비자 신뢰의 회복입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품질과 서비스는 곧 브랜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이 점에서 무너졌고,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로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현대기아는 꾸준히 품질 개선과 서비스 강화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의 소비자 조사에서 현대기아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응답률이 크게 상승한 건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은 사회적 이미지입니다. 유럽은 환경의식과 사회적 가치에 민감합니다. 현대기아는 탄소 중립, 배터리 재활용, 지역 고용 창출을 앞세워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반면 중국차는 여전히 값은 싸지만 환경 노동 문제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도 소비자 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수출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로 비춰지면서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곧 현명한 글로벌 선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과 성능을 넘어선 차원의 변화입니다. 결국 유럽에서 현대기아의 브랜드는 더 이상 값싼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인의 인식 변화는 단기간에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차의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기아의 성공은 자동차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한국 배터리 3사의 강력한 지원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이미 유럽 곳곳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세워 현대 기아 차량뿐 아니라 다른 유럽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단순히 완성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전기차 생태계를 떠받치는 동맹국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헝가리에는 SK온, 폴란드에는 LG에너지솔루션, 독일에는 삼성 SDI가 자리 잡고 있죠. 이 세 회사의 공장 규모를 합치면 사실상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망입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한국 기업의 배터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스바겐, BMW, 스텔란티스 모두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기아는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공급망을 장악한 구조적 강자가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단순히 배터리를 공급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재활용과 친환경 원자재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에서 니켈 리튬을 회수해 다시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SK온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유럽의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한국차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중국의 CATL도 유럽에 진출을 시도했지만 유럽 정치권은 기술 탈취 우려와 안보 문제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그림자가 드리운 중국 기업은 언제든 정치적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불신이 강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 계열의 배터리 투자가 늦어지면서 유럽 내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투자를 병행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우선시하며 유럽에서의 역할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지금 즉시 필요한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즉각적으로 현지에서 답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현대기아를 포함한 한국차의 확장성을 더욱 크게 만든 것이죠. 결국 한국의 배터리 동맹은 단순한 공급망이 아니라 유럽 전체 EV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가 한국차를 선택하는 순간 그 뒤에는 한국 배터리 생태계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것이고 한국이 유럽 EV 시장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유럽 소비자들에게 테슬라는 기술의 대명사였습니다. 자율주행, OTA 업데이트, 장거리 주행 배터리 같은 키워드가 혁신의 상징처럼 쓰였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테슬라의 기술 우위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현대기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충전 속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안전성 분야에서 한국차는 이미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배터리 분야의 격차가 가장 극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야심차게 내놓은 4680 배터리는 생산 난항으로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고니켈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까지 이미 내놓고 있죠. EV6나 아이오닉 6의 주행거리가 실제로 테슬라 모델 3를 능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체감 성능에서 이미 한국차가 앞선다고 말합니다. 충전 속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테슬라 차주들이 슈퍼차저 앞에 줄을 서는 장면이 흔히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 EV6는 800V 초급속 충전 기술 덕분에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독일 언론이 직접 테스트한 결과 현대 기아 차량은 충전하는 동안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난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였죠. 이런 경험적 차이가 유럽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전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 요로 NCAP에서 아이오닉 6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충돌 테스트에서 일부 모델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제동 문제, 오토파일럿 기능의 불안전성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 결국 가족의 안전인데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뒤처지는 순간 선택지는 한국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이제 격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대기아는 단순히 카메라 기반이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안정적인 보조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삼성과 LG의 반도체, AI 기술이 여기에 결합하면서 더욱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죠. 반면 테슬라는 여전히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만 고집하다 보니 유럽의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오작동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테슬라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나친 혁신 마케팅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늘 2에서 3년 뒤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장된 약속은 소비자의 기대를 키웠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현대기아는 조용히 그러나 단계적으로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약속한 로드맵을 차근차근 지켜왔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은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에너지 관리 기술입니다. V2L, 비이켈2 로드, 기능, 즉 차량 배터리로 가전제품을 구동하는 기술은 테슬라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아이오닉 5를 타고 캠핑을 가면 전기주전자, 전기난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이런 생활 밀착형 기술에 열광합니다. 단순히 달리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자동차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거죠. 여기서 잠깐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이런 경쟁에서 왜 존재감이 없을까요?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강자라는 건 모두가 알지만 정작 전기차 기술에서는 뒤처졌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소비자 눈에는 일본 차는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는 기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차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한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CATL과 BYD가 양적 확대에는 성공했지만 화재 위험성과 겨울철 성능 저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값싼 중국차를 보면서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기술 신뢰와 안정성 문제에서 한국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보호무역 강화로 자국 내 배터리와 차량 생산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기술 격차 자체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은 점점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틈에서 한국은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동시에 챙기며 유럽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유럽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명확합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현대기아가 진짜 기술을 가진 브랜드다. 주행거리, 충전 속도, 안전성, 자율주행, 에너지 관리, 모든 부문에서 한국차는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이 기술 격차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우위로 굳어지고 있고 유럽 소비자들의 선택은 점점 더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현대기아가 겪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브랜드 위상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독일차는 프리미엄, 한국차는 가성비라는 공식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현대기아를 단순히 실속 있는 차가 아니라 메르세데스 BMW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럭셔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네시스 브랜드죠. 런던, 미넨, 파리의 제네시스 쇼룸을 가보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정장을 입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BMW 새 시리즈 대신 제네시스 G70을, 아우디 Q5 대신 GV70을 선택합니다. 가격은 독일 프리미엄 차보다 낮지만 디자인과 품질, 서비스는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죠. 현대기아의 전기차도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EV6GT 모델은 단순한 패밀리카가 아니라 유럽 스포츠카 시장을 자극하는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EV6GT를 테스트한 기사에서 BMW M 시리즈 못지않은 주행 감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평가는 곧 브랜드의 격을 끌어올립니다.
한국차도 럭셔리와 성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겁니다. 여기에 서비스 경험도 중요합니다. 독일 소비자들은 제네시스를 구매하면 1:1 컨시어지 서비스가 따라온다는 점에 매력을 느낍니다. 차량을 가져다 주고 수리까지 직접 연결되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기존 독일차 브랜드가 가진 독점 이미지를 무너뜨립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놀라는 건 한국차가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라 서비스까지 럭셔리하다는 점이죠.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일본 차는 이런 브랜드 전환에 실패했을까요? 도요타나 혼다는 오랫동안 신뢰성을 무기로 했지만 결국 실용차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소비자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감하게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현대 기아의 전기차 라인을 고급화하면서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이 차이가 유럽 시장에서 결정적인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YD가 프리미엄 전기차를 내놓으려 하지만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값싼 중국차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정치적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모습은 브랜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한국차는 민주주의 국가의 투명한 기업 이미지와 결합해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브랜드가 가진 국가 이미지까지 함께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혁신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서비스와 품질 문제가 겹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매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캐딜락이나 링컨 같은 전통적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는 유럽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죠. 이 공백을 메우는 게 바로 한국 브랜드입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품질은 뛰어나며 서비스는 프리미엄이라는 삼박자를 동시에 충족하니까요. 실제로 영국 소비자협회 보고서를 보면 제네시스와 현대 기아 전기차의 소비자 만족도가 BMW, 벤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아니라 절대적 만족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럽 소비자는 더 비싼 게 더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한국차라는 점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현대기아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한국차를 선택하는 순간 합리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얻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차의 오랜 독점을 흔드는 결정적 변화이며 앞으로 유럽 자동차 시장의 브랜드 구도를 재편할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 자동차 시장을 보면 단순한 경쟁을 넘어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아니 20년 동안 유럽 시장은 독일차와 미국 테슬라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현대기아가 등장해 시장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판매량 몇 % 늘어난 차원이 아니라 유럽 자동차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전략적 주도권의 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혁신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로, 폭스바겐은 전통과 규모로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품질 문제와 이미지 추락으로 신뢰를 잃었고,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환에 실패하며 소비자와 정치권의 지지를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바로 한국차입니다. 단순히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합리적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이제 자동차를 선택할 때 비싼 독일차와 싼 대체제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현대기아가 만들어낸 새로운 길, 즉 합리적인 가격에 럭셔리와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이건 과거의 규칙에는 존재하지 않던 카테고리였고 한국이 그 규칙을 처음으로 유럽에 정착시킨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죠. 왜 이런 전환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럽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차를 경험했고 테슬라의 혁신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브랜드 이름에 속지 않고
진짜 성능 가격 서비스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끝에 현대 기아를 선택한 거죠. 다시 말해 유럽에서 성공했다는 건 세계 다른 시장에서도 곧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신호탄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시진핑 체제가 밀어붙이는 중국차는 여전히 값싼 대량 생산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안전성과 신뢰성에서 중국차를 외면합니다. 일본 차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요타나 혼다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머물러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기시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EV 확대를 강조해도 이미 소비자 인식이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경쟁자가 스스로 뒤처진 사이 한국이 그 빈 공간을 차지한 겁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숨통을 틀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을 자초합니다. 테슬라조차 유럽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 우위를 잃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개방적 전략과 현지화 전략으로 유럽 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제패한 경험은 곧 전 세계 시장에서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산업외교 전략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럽 각국은 한국 기업을 단순 수출업자가 아니라 산업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이건 미국, 중국, 일본이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승부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 권력 구조 자체의 변환입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현대 기아가 설계하는 새로운 질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 기술 표준, 정책 협력, 브랜드 위상 모두가 한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이 지게 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